오늘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들의 귀를 의심하게 되실 겁니다. 2023년 요즘 세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직접 겪어보질 않았다면 누가 말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는 아직도 저같이 바보처럼 가스라이팅을 당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만 벗어나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모든 상황이 전부 내 책임인 것만 같고 마치 제가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사람인 줄로만 알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제 인생에서 하는 모든 선택은 제가 책임지면 되는 거잖아요. 나 스스로 행복하게 살자고 마음을 먹으니 더 이상 쓸데없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었고 이제야 지난 수년간 저를 괴롭히던 사람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는 35이고 결혼한 지는 이제 8년이 조금 넘게 지났네요. 8년의 결혼 생활이지만 남편과 함께한 시간은 4년 정도밖에 안 되고 그 이후로는 계속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4년 전 근무 중에 순직했어요. 어떤 형태의 공무원이었는지 정확하게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이유로 사망했는지는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번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혹시라도 제 주변 사람이 알아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밝은 얼굴로 제게 인사하고 나갔던 남편이었는데 그날 오후 회사에서 일을 하는 도중에 남편이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를 받고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마치 영화에서처럼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고 그때부터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회사에서 응급실로 달려갔는지 기억도 안 나고 나중에 회사 동료들의 말을 들어보니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며 달려나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위독한 상태였고 결국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 사고 난 바로 그날 응급실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에게 어떠한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고 누굴 원망할 수도 없었어요. 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나 억울한 마음만 가득이었죠. 힘든 시간에 옆을 지켜줬던 건 다름 아닌 시댁 식구들이었어요. 친정부모님은 아랫지방에 멀리 사시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긴 힘들고 그나마 시댁이 30분 거리라 예전부터 자주 왕래를 해왔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저보다 3살 어린 신우까지 다들 저한테 잘해주시고 결혼 생활하는 동안 뻔한 시집살이 한 번 없었기 때문에 좋은 마음이었죠. 신혼 때부터 항상 반찬도 챙겨주셨고 주말에 할 일 없으면 다 같이 모여 저녁을 먹곤 했었는데 남편이 시댁 가자고 하면 제가 한 번도 싫다고 하거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남편 장례식 때도 시어머니 품에 안겨 펑펑 울었고 텅 빈 집에서 혼자 우울해하고 있을 저를 위해 시부모님이 자주 저를 불러내셨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지만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게 된 시부모님도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 앞에서 내색 안 하고 오히려 더 웃으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제 와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긴 한데 살아생전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했었고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충격이 오래가고 있기 힘들었어요. 텅 빈 집에 혼자 있다 보면 왜 빨리 아이를 갖지 않았을까? 차라리 남편을 닮은 아이라도 있었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차라리 혼자가 된 마당에 아이라도 없어서 다행이다 싶기도 했죠. 당연한 소리지만 그 당시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건 꿈도 꿔본 적 없었고 집안에 굴러다니는 남편 물건만 봐도 금방 눈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결혼 전에 연애를 5년 정도 했고 연애하기 전에도 1년 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기 때문에 결혼해서 같이 살았던 기간까지 다 합치면 10년 넘는 시간을 남편과 제가 함께 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제 인생에서 쑥 빠져나가고 영영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 견딜 수 없을 만큼 공허함이 심했습니다. 심지어는 할 수만 있다면 같이 따라가고 싶을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부모님과 제 주변 사람들에게 못할 짓이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습니다. 너도 이제 새 인생 살아야지. 언제까지 우리 동혁이만 바라보며 살 거야. 우리 식구들은 너가 새로 결혼한다고 해도 하나도 서운한 거 없어. 지금까지 딸처럼 지내면서 참 좋았는데 너가 젊은 나이에 이러고 사는 게 아까워서 그래. 이 말은 작년부터 시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봐라. 요즘 나이 30대면 아직 한창인데 언제까지 먼저 죽은 남편 생각만 하고 있을 거냐 라는 것이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셨어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였고 신우혁 씨도 제가 혼자 사는 것이 너무 아깝다면서 자기 다니는 회사에 좋은 사람 있으니까 소개팅 시켜준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었고 제 인생 끝까지 남편과의 추억을 생각하며 혼자 살 생각이었어요. 제가 대단한 절개를 가졌거나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과의 약속이라던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젠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 먼저 죽고 거의 1년 가까이 너무 힘들었고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요.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사촌 언니도 15년 키운 강아지가 몇 년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석 달을 펑펑 울면서 힘들어하더니 앞으로 다시는 개를 키우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 것 같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을 영영 잃는다는 것이 힘든 걸 떠나서 무섭습니다. 친정부모님을 만날 때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건강검진 받아보고 조금이라도 아픈 곳 있으면 빨리 병원 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시댁 식구들이 아무리 저보고 새로운 사람 만나라고 했지만 제 스스로 그럴 마음이 없으니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직장을 다니고 집에 돌아오면 운동과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시댁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영화를 보거나 쇼핑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이제는 친정 식구들과 별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남편이 사별하고 나면 시댁과는 완전 인연이 끊어진다거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싸우고 평생 다시 얼굴 한 번 안 보는 원수지간이 되고 나는데 저희는 그런 게 신기할 정도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댁에서 억지로 불러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먼저 연락할 때도 많았고 혼자 영화 보기 싫거나 고깃집처럼 여러 명이 가야 하는 식당에 가고 싶을 때도 항상 가장 먼저 시댁 식구들이 떠올랐어요. 얼굴 보면 남자 안 만나냐고 하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지만 그것조차 관심과 사랑이라고 느껴졌고 어차피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이 없으니 평생 이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단조롭던 제 인생에 한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저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3살 연상의 남자가 작년 연말부터 지속적인 관심을 제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시작은 작년 이맘때 11월 11일 빼빼로데이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빼빼로 과자를 주더라고요. 그 뒤로도 항상 점심시간이 끝나면 제자리에 커피를 가져다 놓는다거나 퇴근하면 뭐 하냐고 같이 저녁이나 먹자는 말을 건네왔어요. 그 당시에 저는 누군가를 만날 생각도 없었고 제가 이혼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번 결혼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 관심이 그저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제게 관심을 표현하고 끝없는 거절에도 포기할 줄을 몰라서 한 번은 제가 그 사람을 붙들고 직접 물어본 적도 있어요.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미 한 번 결혼도 했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도 없어요. 처음부터 여지를 주지 않을 생각으로 조금 매몰차게 끊어냈는데 이 사람은 전혀 상처도 받지 않았고 그저 밥이나 한번 먹자 하더군요. 가만 생각해보니 나를 좋다고 고백한 것도 아닌데 제가 조금 오버한 것 같기도 했어요. 까짓거 밥 한 번 먹는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나 싶어서 퇴근하고 회사 근처의 식당에서 둘이 함께 저녁을 먹었는데 저한테 부담을 주는 이야기도 전혀 안 하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밥을 먹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 두 사람은 종종 퇴근하고 같이 저녁을 먹었고 그게 남녀 간의 특별한 감정이라거나 다른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편한 직장 동료와 함께 퇴근하고 나서 같이 저녁밥을 먹는 정도의 기분이었고 한 달, 2달 시간이 쌓이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궁금해져 갔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제 사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없었습니다. 왜 사별을 했는지, 그 뒤로 왜 혼자 살고 있는지, 저에게 관심이 있다면 궁금해할 것 같은 부분도 전혀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러다가 크리스마스를 며칠 남겨둔 어느 날 평소처럼 퇴근하고 회사 근처 식당에서 국밥에 소주를 함께 먹고 있다가 왜 나한테 같이 저녁 먹자고 했는지, 왜 나한테 잘해줬는지 물어봤더니 돌아온 대답은 제가 너무 슬퍼 보여서 그랬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남자는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먼저 간 제 남편은 키도 180이 훌쩍 넘고 운동을 좋아해서 근육질의 탄탄한 남자다운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남자는 키도 175 정도의 뼈밖에 없나 싶을 정도로 마른 사람이라
어쩌면 몸무게가 저랑 비슷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 키가 168이고 조금 큰 편이라 아마 더 그렇게 느꼈나 봐요. 전혀 남자다운 모습도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스타일이 아니라 생각해서 편하게 밥만 같이 먹는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술도 한잔하게 되면서 이 사람의 다정한 성격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제 마음과는 별개로 다른 사랑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그 뒤로도 몇 달 동안 혼자 소가리를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4월 이 남자가 먼저 주말에 잠실 석촌호수로 벚꽃 구경을 가자고 했고 평일이 아닌 주말에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나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저도 이미 마음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절 못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고백을 받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서로 알아가게 되었어요. 제가 아직 마음에 상처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아픈 부분을 찌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말을 남들 앞에 당당히 밝히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게 엊그제 일처럼 느껴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분명 내가 행복하면 그만인데 남들 눈치를 의식하게 되고 가족들이나 친구들, 심지어 회사 동료들에게까지 들키고 싶지 않아서 꽁꽁 숨기며 만나야 했어요. 다행히도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이 이런 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었고 덕분에 얼마 전까지 들키지 않고 조용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큰 기대 없었는데 막상 만나고 나니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다정하고 사력 있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다양한 교양 지식에 감탄했어요. 한없이 넓어 보이는 그 마음씨에 저도 이 사람을 점점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간 남편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그동안 남에게 말할 수 없었던 외로움과 힘들었던 마음이 이제는 치유가 되어가고 있다 생각했어요. 추석이 지난 어느 날 이 남자가 저한테 자기 부모님을 만나보자 하더라고요. 이번 추석에 내려갔더니 우리 부모님이 자기 한번 보고 싶다고 하네. 부담스러우면 거절해도 괜찮아. 별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내가 평소에 자기 칭찬을 많이 하거든.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부담스럽기는커녕 나도 이제 이 사람의 마음에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렇게 10월 중순에 남자친구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고 10월 말에는 제 부모님에게도 남자친구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동안 누굴 만난다는 소리를 부모님에게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깜짝 놀라셨고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어 얼마 전 상견례를 마치고 내년 5월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계획 중이에요. 회사 사람들에게도 전부 이야기하고 남자친구가 워낙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서 저희가 결혼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다들 깜짝 놀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제 친구들에게도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었더니 잘 됐다 하더라고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다 말을 한 것 같지만 딱 하나 예전 시댁 식구들에게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도저히 감이 오질 않았습니다. 이제는 먼저 떠난 남편을 마음에 묻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힘들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남편이 떠나고 난 이후로 남이나 마찬가지고 제가 그분들에게 누군가를 만나고 결혼한다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고 최근까지 딸처럼 챙겨주신 분들인데 당연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님은 항상 저한테 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라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제 새 출발을 축하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얼마 전에 옛 시부모님과 약속을 잡고 만나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신우까지 같이 자리했고 식사하는 동안에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밥을 다 먹고 정리가 되었을 때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저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작년부터 알고 지냈고 정식으로 사귄 건 반년 조금 넘었는데 내년 봄에 결혼할 생각이에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건데 제가 입을 열자마자 어머님이 갑자기 펑펑 우시더라고요. 솔직히 당혹스러웠고 제가 결혼한다고 해서 감동을 하셔서 우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우리 동혁이 불쌍해서 어떡하니? 너랑 결혼하겠다고 왔을 때 그때 내가 허락을 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너랑 결혼만 안 했으면 우리 동혁이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 너 혼자 행복하겠다고 재혼한다고? 지금 나보고 축하해달라고 온 거야? 어머님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버님도 많이 언짢으셨는지 저를 노려보기만 할 뿐 아무 말씀이 없으셨고, 그나마 신우가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 오늘은 이만 먼저 가라고 하더군요. 저도 그 자리에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빠르게 인사드리고 나왔는데 제 등 뒤에 어머님이 쌍욕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 살려내라고 저녀는 혼자 살겠다고 다른 남자 만나서 시시덕거리는데 먼저 떠난 아들만 불쌍하다는 말이 계속 들려왔어요. 전 남편 장례식장에서조차 저런 원망의 말은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어머님이 이 정도로 감정을 드러내며 화를 내실 줄은 몰랐습니다. 차라리 이럴 거면 말을 하지 말 걸 그랬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날 저녁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었는데 새 출발하는 거 축하하고 이젠 자기 가족들이랑 아무 인연도 없으니 다신 연락하지 말고 얼굴 보는 일도 없게 하자고 짧은 카톡이 전부였습니다. 결국 이런 거구나. 항상 입으로는 나보고 빨리 재혼하라 하고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더니 속마음으로는 평생 내가 자기 아들 그리워하며 고통 속에서 살기를 바랬구나 싶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어머님이 장문의 카톡을 보내셨는데 남한테 차마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욕설과 저주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 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한두 번 읽어보고 바로 지워버리긴 했는데 대충 내용을 요약하자면 제가 자기 아들 대신에 잘못됐어야 했는데 저 같은 년 먹여 살리려고 아들이 일하다가 억울하게 갔다며 저보고 남편 잡아먹는 팔자라면서 재혼해서도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거라 하더군요. 그런 말에 대체 제가 어떻게 답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시하고 넘어가려 했더니 하루에 그런 장문의 카톡이 몇 번씩이나 오더라고요. 전부 저와 남자친구의 앞길을 저주하는 말들이었고 어쩔 수 없이 전 시부모님과 신우의 전화번호를 차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축복을 받으며 재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마치 딸처럼 진짜 부모처럼 가깝고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이렇게 태도가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물론 재혼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먼저 떠난 남편에게도 미안한 점이 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제 나이 아직 35인데 남은 인생을 눈물로 보내고 싶진 않아요. 내년에 결혼하게 되면 어차피 예전 시댁 식구들과는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파국을 맞이할 줄은 몰랐습니다. 항상 저한테 잘해주시고 빨리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라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전부 저를 위한 말들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제가 힘들어하고 떠난 남편을 같이 그리워하고 있을 때까지만 제게 잘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지난 과거는 털어내고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먼저 떠난 남편도 제가 매일 우울하고 힘들어하며 사는 것보다 행복하게 남은 인생을 살기를 바랄 겁니다. 나중에 다른 세상에서 만나게 된다면 그때 미안하다고 사과할게요. 이제는 정말 다시 행복하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